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우리 부부상담 이마고 부부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마고 부부치료는 오늘날 많이 활용되고 또 인기가 있는 부부 상담 모델, 부부치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으네요. 이마고 부부치료는 이마고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미지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이마고, 이미지 같은 의미입니다. 또 심상이라는 뜻도 있고, 이 말의 뜻이 우리 대상관계 이론에서 표상, 대상, 이미지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데, 물론 이마고 부부치료는 정신분석이나 대상관계 이론, 또 애착 이론, 체계 이론, 게시탈트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사한 개념과 유사한 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마고 부부치료는 하빌 핸드릭스 박사하고 헬렌 헌트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마고 부부 관계 치료, 인간 관계 치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어떤 잘못된 관계 태도를 변화시켜서 잘못된 이미지, 잘못된 관계 이미지 태도를 변화시켜서 치유를 도모하는 그런 관계 치료, 부부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에 대한 문제로 미국에서 임상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통계에서 보면 결혼을 하고 갈등을 많이 겪고 이혼을 결심했던 대략 10쌍의 부부 가운데 7쌍이 임하고 부부 워크숍에 참여했다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임상적인 통계가 알려지면서 미국의 인기 토크쇼에도 이렇게 임하고 부부 치료가 등장하고 하는 인기가 많이 있었던 그런 모델이기도 합니다. 릭 브라운, 웨이더 루켓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이걸 진행을 하고 또 연결되어 오는 그런 이론입니다. 이것은 부부 각자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미해결 과제의 치유를 부부 관계에 도입해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미해결된 이 상처를 다시 부부 대화법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자기 심상, 자기 이미지가 성인이 되어도 그대로 타인과의 관계,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그 양상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처받은 그 어린 시절의 이미지가 결혼 생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배우자와 자신 자녀를 또한 괴롭히는 그런 상황을 맞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고 치료는 유년기의 어린 시절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기억들을 마음속으로부터 끄집어내어서 어린 시절의 아픔과 문제의 기억들을 직면하게 하고 그것을 용서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찰해서 해결하는 그런 치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우자 선택과 부부 갈등 관계에 원인을 제공하는 이 무의식적인 세계, 무의식적인 부정적인 에너지와 힘이 상호관계, 상호 친밀감을 가로막는 방어 기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그것을 잘 해결해 주는 과정이 이마고 부부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는 이 이마고 짝이 되어서 서로 자기 어떤 부족한 부분의 대상이 되어주는 짝이 됨으로 인해서 어린 시절의 상처와 미해결 과제를 풀어가는 서로 간의 상담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의 어떤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상담자가, 치료자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대화하는 기술을 익혀주고 하면서 어린 시절에 상대방의 어떤 반대 입장이 되어서 같이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하면서 미해결 과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고 부부 치료의 핵심 기술은 대화, 부부 대화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부 대화법을 통해서 서로 간의 상처를 공감해주고 반영해주고 또 이해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마고 부부 치료는 부부가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욕구를 직면해서 각각 잃어버렸거나 또 거부되었던 자기의 참된 자아를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치료 과정 속에서 보면 상처 입은 행동을 바꾸어 주고 또 새로운 대화 기술을 익히게 해주고 또 분노를 해결하는 기술을 잘 습득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중심 역할이 부부 대화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간에 임하고 어린 시절의 이미지를 잘 탐색하고 또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를 또 서로가 깨닫게 도와주고 동철하며 행동 변화를 서로 간에 또 요구하고 또 분노를 내면 속에 깊이 안고 있는 분노를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치료의 중요한 원리로 이제 생물학적인 이론, 정신분석과 행동주의 여러 가지 이론들이 다 총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고 부부 치료의 배경 이론과 주요 개념들을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마고라는 뜻은 설명한 대로 이미지라는 그런 개념, 라틴어에서 나왔죠. 우리 인간은 탁월한 생각의 기능, 이성의 기능, 지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존재, 그 이미지를 통해서 기억과 미래를 준비하고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이런 이성의 기능, 이미지를 통해서 예술가들은 예술을 만들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은 긍정적이고 또는 부정적인 이 생각이 이미지로 대상의 이미지로 자리를 잡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 자신을 길러준 사람에 대한 이미지, 여러분이나 저도 다 이미지, 대상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고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다정다감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경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유교 문화에서 자라나서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눈 경험은 별로 없지만 어머니하고는 친밀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는 참 좋은 이미지로 지금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지만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마고 부부 치료의 첫 번째 개념 정의는 두 부부는 낭만적인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는데 이 초기에 두 사람이 만나서 낭만적인 남녀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큐피드와 사이키의 관계처럼 어떤 사랑의 어떤 화살을 쏘아서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화살이 꽂힐 때 남녀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되고 이때는 상대방의 어떤 단점이나 약점까지도 다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PEA라는 뇌에 화학물질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다 좋게 해석하는 그런 차원이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이런 기간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 학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2년이라고 했는데 보통 2년도 채 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한 1년에서 1년 반, 2년 안에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는 기간 동안 사랑의 에너지 PEA라는 이런 화학물질이 인간의 뇌에 발생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또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펴고 무조건 가치 있는 것이 좋고 그냥 한없이 좋은 그런 사랑에 빠지는 기간입니다. 이런 낭만적인 사랑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감정을 아주 기분 좋게 안락하게 만드는 것이 DEA라는 화학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의 결점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가 끝나게 되면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결혼 생활은 현실이니까 현실 속에서 상대방의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이 한없이 발견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좋아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현실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우리 인간의 뇌라는 것을 이제 하빌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뇌를 세 가지 관점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물학에서 말하는 뇌 분류가 아닙니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또 인간을 큰 어떤 뇌 세분화시키기보다는 큰 덩어리로 세 등분을 나누어서 인간의 뇌를 이해할 때 특별히 우리 포유뇌라든지 또 어떤 파충뇌라든지 이런 이렇게 논리뇌라든지 인간의 뇌를 크게 세 등분으로 하는 그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충뇌와 포유뇌는 구뇌, 아주 오래된 그런 구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생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파충뇌, 숨쉬기, 심장박동, 소화 기본적인 삶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충뇌와 포유뇌, 포유뇌는 어떤 관계에서 감정과 사랑, 생활 방식을 담당하는 그런 대뇌 번연기에 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의 본질적으로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뇌의 역할, 뇌를 앞부분과 중간 부분과 뒷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숨쉬기, 심장박동, 소화 같은 기본적인 생존을 주관하는 이 파충뇌는 어떻게 보면은 뒷부분의 어떤 뇌라고 볼 수가 있고 번연계는 관계에서 감정, 사랑, 생활 방식 중심 부분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인간의 어떤 정서 활동, 관계 활동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뇌, 포유뇌, 감성과 사랑, 방식.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대뇌 피질 앞부분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이 제3의 뇌, 대뇌층이라고도 하고 말하고 쓰고 도구를 사용하는 계산하는 논리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중요한 부부관계 이건 관계니까 에서 중요한 것은 구뇌 부분, 뇌 중심부가 되는 무의식적인 상처나 기억들이 드러나는 이 대뇌 변형계 포유뇌에 속하는 주로 이런 부분들이 부부관계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발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뇌가 다 이렇게 구뇌에 속하는 포유뇌에 속하는 그런 중심 부분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무엇이게 세계, 감정적인 상처, 어릴 때 받은 감정적인 상처들, 온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그런 무엇이게 창고 세계가 이 포윤의 되뇌 번능기에 속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의 기능을 잘 발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고 부부 치료의 특징은 부부 각자의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상처들, 미해결 과제를 현재 부부 갈등의 힘겨루기 또 여러 가지 공격하고 방어하는 수많은 핵심적인 문제가 부부 간의 문제가 어린 시절로부터 가지고 온 이런 무의식의 상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부의 역할을 서로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잘 치유해주고 미해결 과제를 풀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 이것이 부부 치료, 이마고 치료 과정이죠. 그래서 부부 각자가 치료자가 되면서 상대방에게 때로는 코치로서, 때로는 촉진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착 이론과 성격 유형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빌 핸드릭스가 적용하고 접목했던 그런 이론 가운데, 정신분석에서 시작된 이 애착 발달 이론, 그것과 관련되는 어떤 성격의 다양한 유형들, 반대되는 유형들을 이렇게 5가지 차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애착 발달 단계는 구내에서 저장된 이 무의식 관계 상처들, 발달 단계의 과학과 보호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때 발달 과업 단계별, 나이별로 발달 과업의 실패는 아이에게 어떤 특정한 그런 유형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애착 단계, 탐험 단계, 정체성 단계, 힘과 경쟁의 단계, 관심의 단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0세에서 2세까지가 애착의 단계이고 이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애정, 그런 스킨십 같이 밀접한 그런 애정이 필요한 단계인데 이때 잘 애착 관계를 맺으면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만 만약에 이런 애착의 실패를 경험하면 성격이 2가지로 밀착형과 회피형으로 나타난다. 놀라운 것은 이 부부가 이런 반대 유형이 만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상처를 계속해서 남기고 밀고 하면서 주고받는 거죠. 2살에서 3살은 탐험기인데 이때는 아이가 계속해서 세상을 탐험하고 엄마 주위를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서 탐험의 세계를 경험하는데 이때 반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엄마의 반영, 대답해주고 반응해주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이것에 잘 발달이 되면 분리감, 잘 분리도 되고 안정감을 크게 느끼는데 여기서 실패하면 아이는 격리형이나 융합형으로 빠질 수 있다. 그렇죠? 3번째로 정체성 단계인데 3살, 4살이죠. 물건을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탐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물건을 만져보고 호기심이 많은 거죠. 물건을 자기가 활용해보고 하면서 자기 세계, 물건의 세계를 같이 경험하는 이때 이제 성공적인 발달은 자신감이 생긴다고 보고 이때 실패하면 산만해지고 경직해진다. 그 다음에 4살에서 6살 이 단계를 경쟁력과 또 긍정, 부정과 긍정에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힘을 얻고 또 경쟁하면서 또 이렇게 승리의 경험을 하면 긍정 이미지, 긍정적인 자상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만약에 이때 실패하면 경쟁형, 수동형으로 빠지고 또 잘 발달하면 효능감이 크게 발달한다. 그렇게 보죠. 그 다음에 6살에서 9살까지 관심단 친구를 찾고 따라하고 친구가 모델이 되고 또 부모가 모델이 되는 관심을 많이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잘 관계를 맺으면 관계 맺기에 친구를 잘 사귀는, 친밀감이 커지는 관계 맺기에 성공하고, 이때 실패하면 고독형, 보호자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문제는 부부가 이렇게 만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하고 출현 어린 시절에 이 미해결된 상처들이 임하고의 이미지에 남아서 계속해서 성인이 되어서 부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두 번째 차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